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우리 아이 정말 키가 작을까? 이 키가 작다면 어떻게 하면 키를 좀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항상 이 관심도 많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의 키. 요즘 민간요법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해와 진실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아이의 성장 클리닉에서 임상을 해 오셨던 전 중앙대병원 인인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집중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H플러스 양비병원의 소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임인석입니다. 거의 평생을 아이들 키우는데 열심히 임상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키가 작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이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런 경우 키가 정말 작은 건가요? 동일 연령, 동일 성별에서 100명 중 3명 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저신장으로 하고요. 표준 키에 비해서 10cm 이상 작거나 3세에서 사춘기 때 그 아이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게 되면 저신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너무 많아서 제가 헷갈리는데 대개 환자들 오면 한 절반 이상은 정상인가요? 제가 보는 환자들은 되게 저신장으로 이미 저신장으로 추천받아서 오시는군요. 네. 자, 아이가 정상이지만 그래도 아이 부모 마음은 조금이라도 키가 좀 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 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이 평소 우선 생활 습관부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잠잘 때 일찍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한 10시에서 12시, 밤 10시에 12시 그 사이에 제일 많이 분비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밤에 주로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이런 성장 호르몬의 생산량과 반응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커튼 같은 것을 쳐서 충분히 숙면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은 그 줄넘기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장판을 자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좋겠습니다. 아니, 아이가 잠을 안 자는데 이렇게 잠 억지로 재울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10시 이후로 호르몬이 이제 분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0시에는 분명히 재워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요새 애들이 그냥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느라고 그냥 밤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자는데 네네.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죠. 네. 네. 자, 이렇게 아이의 생활 습관, 특히 이제 수면이 제일 중요한 게 큰 핵심이고요. 자, 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관심, 아이들 또 잘 먹이는 것이 또 키 성장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음식,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밤새도록 만드신 게 있다면서요. 네. 키 성장에 이제 네.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런 지금 보니까 두부, 콩, 견과류, 녹색잎 채소, 당근, 과일, 달걀, 통곡물, 유제품, 닭고기 다 집에서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음식이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음식 오픈합니다. 네, 이런 패스트푸드라든지 네네. 또 당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네. 그래서 애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모아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비만이 되게 되면은 네네.
또 성조숙증도 초래할 수 있고 네. 또 성조숙증을 초래하게 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돼서 네. 키 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한 뚱뚱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키 크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야, 이게 아이들이 확실히 키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은 맛있어 보이고 많이 찾는 음식인데 이게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영양소를 적당히 먹는 건 중요한데 과다하게 섭취하면 항상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아, 이 중에 라면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라면이 저게 네.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게 콩기가 네. 많고 칼로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라면 하나 먹으면 한 400칼로리의 열량을 내기 때문에 라면 좋아하지만 뭐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도 자주 먹는 건 안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에 도움되는 음식과 성장에 해로운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요거 잘 캡처해서 잘 보관해 주시면서 수시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부모들이 아이의 키를 키울 수 있다면 뭐라도 사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보조식품 뭐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추천해 주실 건강보조식품 있을까요? 예, 건강보조식품 말 그대로 건강보조죠. 네. 그러니까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인데 네. 그 특별히 뭐 제가 추천할 음식 그 건강보조식품은 없지만 네. 드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 특별히 뭐 추천할 게 없다는 것이군요. 네. 아, 추천을 받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치료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지 의심을 해서 손을 잡고 소아 성장 클리닉에 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보통 3살에서 사춘기까지는 1년에 한 4cm 이상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1년 동안에 키 큰 게 4cm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거고요. 또 뭐 학교에서 자기 애가 키가 뭐 1번,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한 번쯤 오시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면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기준인지,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요것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저신장 진료 환자 수가 2021년도 기준 43,618명으로 최근 5년간 약 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저신장 기준은 동일 연령, 동일 성별에서 100명 중에 3명 이내로 키가 작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개 이런 성장 호르몬은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6회에서 7회 정도 주사를 자가주사 집에서 저녁에 맞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런 골 연령이 어릴수록 또 치료를 시작할 때 키가 클수록 치료 기간이 길수록 또 부모의 중간 키가 클수록 치료 첫 해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굉장히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주사제를 매일 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놔야 되고, 이게 특별한 뭐 부작용도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부작용은 이제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으로 보면 혈당을 조금 올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이 조금 저하돼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끊으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 성장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을 이제 적응증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병적인 원인이죠. 뭐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염색체 이상 질환, 예를 들면 뭐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프레더윌리 증후군 이런 것들. 또 아기가 임신 기간에 비해서 작게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 신부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별성 저신장증에도 성장 호르몬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와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의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주사를 놓는 기간과 실제로 키가 몇 센치 정도 되게 이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혹시 좀 그런 게 있었나요? 보통 3년 정도 이상 맞고 있고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키가 적다고 해서 오는데 그런 경우에 성장판을 찍어보면 이미 닫혀버렸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효과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한 1년에 한 6에서 8cm 정도, 네, 그런 정도 크는 것 같고요. 많이 큰 애들은 뭐 10cm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약 3년 정도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정도 키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것이군요. 일단 보험이 되면 비용도 좀 부담이 덜한 거죠? 그렇죠. 예.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적게 됩니다. 자, 또 부모님이 이제 주사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 성장 호르몬 주사제를 맞게 되면 키가 다들 100% 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실제로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보험 적용이 되는 질환이 있으면 그건 뭐 100% 키가 크는 거고요. 특발성 저신장증인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100% 키가 큽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주사를 맞아보고 평가를 해서 6개월 사이에 최소한 2cm 이상 크면 비교적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cm 미만으로 키가 안 크면 우리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성장 클리닉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시점, 나이대는 언제가 제일 좀? 10세 미만에 오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 병적인 원인이라면 뭐 2세 때부터 저희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하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또는 소아에게 또 하실 말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이런 그 성장 호르몬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러 왔는데 보면은 뭐 편식을 한다든지 잘 먹지 않고 뭐 밤에 뭐 1시, 2시까지 계속 핸드폰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소 아이의 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 이번 영상에서 좀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도 마시고 또 아이에게 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생활 습관과 좋은 음식, 그러니까 키의 성장에 도움되는 음식을 좀 챙겨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양지병원에서 답변을 충실히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